네, 10월 1일 4분기 첫 거래일 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장을 리뷰하면서 다음 주 장을 프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인스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오늘 저와 함께 이 장을 리뷰해 볼 매니저 소개하겠습니다.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매니저님 오늘 양시장 방금 이제 지수 하락한 것을 좀 보면 아시겠다시피 확실히 아직까지 뭐 퍼펙트 스톰도 존재하고요. 우리 장을 둘러싼 악재들이 아직은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의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시장에 오히려 좀 저점을 잡고 상승 전환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좀 보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은 보시는 것처럼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되는 모습들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그에 대한 이제 채권 가격의 동향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이제 시장을 좀 약간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게끔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의 움직임들이 조금 흐름들이 지수의 움직임들이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저는 뭐 지수가 내려가든 올라가든 뭐 그 부분을 보지 말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지수가 내려가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에 따른 급등하는 종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종목들만 잘 발굴해서 대응을 해 나간다면 지수야 하락하든 뭐 어떻게 움직임을 보여주든 신경 쓰지 않고 충분히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유동성 물량이 풍부하고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그리고 신용 물량도 상당히 좋으니까요. 뭐 그런 흐름들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의 움직임, 지수의 움직임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주면서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지수의 흐름에 좀 이제 연연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또 한편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인스탑 오늘 먼저 10개 키워드 종목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0개 키워드 열어주시죠. 자, 1위와 2위 모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대장과 소재가 1위와 2위에 위치했고요. 3위 전기전자도 함께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4위에서는 해운주입니다. 해운주 최근 보면 이제 흐름들이 좀 엇갈리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5위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오늘 전 업종 중에서 섹터를 확인해 보면은 유일하게 올라갔던 sek터 메타버스가 바로 차지했습니다. 6위에 남북 경협주, 대북주들도 위치했고요. 7위 자율주행도 위치했습니다. 자, 8위 수소차와 콘텐츠, 10위에는 보험주까지 오늘 10개의 키워드를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10개 키워드 확인해 봤고요. 자, 이제 10개 종목들과 종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1위에는 SK 하이닉스가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2.43% 빠졌고요. 자, 2위에는 동진 세미캠입니다.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장 마감을 하면서 3%대까지 하락했습니다. 3위 LG전자 1.57% 오늘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4위 HMM은 오늘 5%대로 바로 빠졌습니다. 5위 메타버스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유상증자, 무상증자 소식도 있었는데요. 12.96% 상승하면서 장을 모두 마감했습니다. 6위 남북 경협주에서는 아난티가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6.4%의 상승 흐름이고요. 7위 만도 4%대 하락했습니다. 수소차 키워드에서는요, 코롱 플라스틱이 7%대 상승하면서 올라왔고, 9위 콘텐츠에선 바른손이요, 오늘 29.97% 상한가에 직행하면서 올라왔습니다. 10위 계속해서 현대해상 금융주들에 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대해상 4.13% 상승했습니다. 자, 이렇게 10개의 종목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자, 동진 세미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방송 준비해 온다고 동진 세미캠 HTS로 계속 두드려 봤거든요. 상승의 이유, 어떻게 보면 뭐 가짜 뉴스였다고 하는데요. 자, 동진 세미캠 상승의 오늘 이유와 고스탑 여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뭐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스탑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오늘 동진 세미캠이 뭐 이재용 회장의 지시로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 인수 지시가 내려졌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루머라고 우리는 좀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인수 합병을 할 때 보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시장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비밀리에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고 혹시나 뭐 인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서로 간에 협의가 되지 못하고 그야말로 좀 깨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좀 상승했다라면 그건 바로 매도 시점으로 보시는 게 좀 맞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동지세미캠 뭐 오늘 뭐 주가의 움직임이 크게 상한가까지 갔다가 뭐 3%로 마감되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좀 더 다른 종목 쪽으로도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동진세미캠 스탑 의견을 받았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밑에 있는 LG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LG전자는 현재 1.57% 빠졌는데요. 아무래도 전장 사업 부분 이 불확실성도 있고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리포트까지 좀 나오면서 주가 오늘 1.57% 빠졌습니다. 다음 거래일 장 어떻게 보시나요? 자, 뭐 LG전자 뭐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예. 뭐 빠지면서 시가총액도 많이 좀 줄어든 부분들인데 뭐 올해 초만 하더라도 19만 원까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었어요. 보여주다가 지금 현재 12만 5천 원까지 어디가 저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락폭을 지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반등 시점이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삼성전자가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뭐 LG전자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뭐 전체적인 IT 쪽에 보게 되면 아무래도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상위 종목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수를 하락시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뭐 LG전자의 주가가 동시에 같이 좀 내려가야 되는 그런 물량들도 좀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뭐 그런 의미에서 지금 LG전자가 좀 내려간 부분도 있고 그리고 LG전자가 지금 이제 당장의 어떤 뭐 긍정적인 내용은 없긴 합니다. 예.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지금 뭐 GM 때문에 GM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뭐 대선 충당금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와주고 있고 뭐 그 가격이 대략적으로 뭐 2,500억 정도 되지 않겠냐라는 내용도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아무래도 좀 지금 뭐 재료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흐름이 좋지 못하고 있고 뭐 전체적인 이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네. 그리고 팬데믹 현상과 뭐 셧다운되는 그야말로 이제 공장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LG전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좀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계속 좀 스탑으로 좀 더 지켜보면서 관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LG전자 스탑 의견 받았습니다. LG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 단기적인 악재들이 아직 좀 전체적으로 소멸이 된 느낌은 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LG전자는 지금 또 이 내구재 수요와 관련돼서 피크아웃 우려가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원자재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뭐 눈만 뜨고 일어나면 다들 뭐 폭등을 하고 있다 해야 되나요? 지금 뭐 최근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석탄석에 대한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실질적인 뭐 탄소 배출권 내용도 나와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력에 대한 불균형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제조업체들의 생산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들.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악재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저는 지금 시장에서 아무튼 지금 뭐 LG전자의 이런 흐름들 아무래도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내용들은 일단 좀 3분기 실적 안 좋을 수 있다는 내용들이 미리 선 반영되어서 주가 조정이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뭐 그리고 지수 하락에 따른 같이 동조화를 이루면서 내려가는 부분들도 있다는 부분들 뭐 일단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죠. 이제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라는 이제 주식 경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피하고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좀 피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4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반기 LG전자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4분기 LG전자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당장은 저는 좀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좀 많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LG전자가 지금 이제 최근에 뭐 프리미엄 가전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좀 올라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뭐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가전제품들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긍정적인 내용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지금 악재적인 내용들도 좀 항상 있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도 마찬가지고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이 좋을 때도 항상 종목별로 기업별로 해서 호재도 있고 악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도 호재도 있고 악재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악재를 먼저 우선시해서 지금 현재 중요하게 생각하냐 아니면 호재를 더 중요시 생각하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LG전자가 지금 현재 호재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장산업에 대한 뭐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일단은 좀 악재가 좀 더 투자자들이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G전자의 4분기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이언트 스텝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장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더 켰던 섹터는 바로 메타버스였습니다. 오늘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슈도 있었는데, 자, 다음 거래일에서 자이언트 스텝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저는 고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진짜 뭐 오징어 게임 저도 추석 때 열심히 봤습니다. 그냥 이거 뭐지 하면서 이제 네. 보게 됐는데 보다 보니 그러니까 소문이 나서 본 게 아니라 소문이 나기 전에 이게 뭘까 하면서 한번 제목이 너무 재밌는데 하면서 네. 봤는데 1편부터 9편까지 다이렉트로 봤어요. 그래서 낮에 봤었는데 거의 보고 나니까 거의 밤 12시가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빠져서 봤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모든 현대인들이 지금 현재 뭐 서양인이 되었든 뭐 지금 아시아 뭐 유럽인이 되었든 간에 지금 현재 그런 이제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소재가 좀 나왔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관심을 좀 높게 만들었던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간밤에 또 이런 흐름들이 있어서 S&P 500 지수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거의 다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뭐 AMD라든지 그리고 뭐 엔비디아라든지 일부 반도체가 좀 살짝 반등을 좀 주었고, 오히려 기술주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구글을 네. 비롯해서 다들 주가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그 중에서 가장 상승 흐름을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는 게 넷플릭스였다는 거죠.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지금 현재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이유는 지금 이제 오징어 게임 때문에 넷플릭스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아시아 쪽이랑 태평양 쪽의 가입자 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네. 부분들로 통해서 저는 자이언트 스텝을 비롯해서 지금 뭐 덱스터라든지 여러 지금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보유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자이언트 스텝 메타버스 종목들이 올랐던 거에 오징어 게임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시나요? 네, 당연히 저는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오징어 게임이 1등 공신이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자이언트 스텝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타버스 섹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자, 오늘 NP가 사실 재평가를 받았던 거는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 영업이익이 찍히고 있다는 것, 바로 메타버스로. 그래서 오늘 NP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과연 다른 종목들, 다른 메타버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게 낙수 효과가 좀 만들어지려면 모든 건 그렇습니다. 모든 산업들이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만들어지는데 약 200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넷플릭스 쪽에서도 지금 5천억이 넘는 투자 한국 컨텐츠에 대해서 투자 계획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반영은 되기는 좀 힘들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는 상당히 좀 관련 종목들에게는 호재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일단 실적 또한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넷플릭스를 통한 호재들 분명 관련 종목들에게는 상승 모멘텀이 될 것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이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종목들이 올랐다라는 거 정말 좀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 계속 다음 주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타버스였는데 사실 뭐 오징어 게임 얘기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파로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바른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바른손 오늘 상한가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이 봉준호 감독
감독과 이제 영화를 두 편 제작한다는 이야기에 29.97% 상한가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바른손 이 상승세 고스탑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제 고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바른손의 최대 주주가 바른 EN입니다. 동사가 실제적으로 뭐 기생충,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투자를 했었고 그 내용 때문에 과거에도 주가가 크게 상승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바른손의 최대 주주가 바른 EN이라는 거죠. 오늘 좀 상한가를 가고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봉준호 감독에 대한 신뢰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무튼 그 희망 사항에 따른 오늘 좀 강한 또 상한가를 가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아무튼 뭐 다음 주도 이런 흐름들을 한번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우리나라 컨텐츠, K 컨텐츠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해외에서는 더 충격적이고 더 관심을 많이 갖는 상황이 벌어졌으니까요. 뭐 그에 대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 상승하는 흐름들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뭐 바른손의 오늘 소식도 그렇고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계속해서 콘텐츠 관련주에 점점 더 관심이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향후 콘텐츠 관련주에 더 좋은 소식이 될 호재가 될 모멘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OTT 쪽이죠. 지금 이제 뭐 디즈니 플러스를 비롯해서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 웨이브도 있고 그리고 티빙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OTT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서로 간에 안 보이는 경쟁이 많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뭐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특수 촬영 쪽이라든가 아니면 그와 관련된 인프라 사업들이 전체적인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지금 현재는 지금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습니다. 뭐 지금 저점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코스피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고 코스닥도 내려가고 있고 이런 와중에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 준다는 건 선별적으로 그래도 투자자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내려간다 해서 무조건 안 좋은 시장이 아니라 뭐 이런 시장에서도 빛을 발하면서 오히려 지수와 상관없이 큰 상승을 보여주는 업종이 있다는 거. 네. 분명 이쪽은 분명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어제 이 넷플릭스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지옥이라는 컨텐츠 트레일러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늘 이제 오징어 게임처럼 뭐 여러 종목들이 오르는 것처럼 이 지옥 관련주들을 미리 좀 알아보고 선점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관련 종목들이 지수가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장중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매수를 좀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네. 이 흐름은 거래량이라든가 일봉의 상승 흐름이라든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다음 주까지 연결될 수 있는 기술적인 흐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음 주에도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긍정적이고 말씀하신 지옥 아직까지 저도 뭐 보지는 못했지만 네. 뭐 이번 주말에 한번 좀 보면서 앞으로 11월 19일에 나옵니다. 11월 19일. 예, 트레일러가 어제 나온 거고요. 그렇나요? 네.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다 보니까 오징어 게임은 다 보셨고. 네, 오징어 게임은 다 봤는데. 네. 아무튼 뭐 앞으로 뭐 좋은 컨텐츠들이 나온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주가에 선반영되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0개 종목들 고스탑 사인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오늘은 스탑이 평소보다 또 많은 것 같습니다. 1위부터 4위 모두 스탑이었고요. 7위 스탑 이렇게 사인을 받았습니다. 자, 이 중에서 베스트 종목 말씀해 주시죠. 네, 베스트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난티를 좀 들고 나왔어요. 아난티가 아무래도 지금 베스트 종목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자, 우리가 아난티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그 아난티에 대해서 남북 경협 쪽으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금감원 쪽에 이제 리조트라든 골프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금감원 관광객이 재개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뭐 현대 아산도 있지만 그 비상장 회사고 지금 이제 아난티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흐름들에 있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갭 상승 크게 했고 매도 물량이 크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더 6.4%라는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난티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기대하면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투자 전략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목표가는 1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500원으로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난티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11,500원 제시했습니다. 박수원 매니저님,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어떻게 보면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힘드셨을 텐데,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정말 단기 수익을 많이 끌어올리는 한 주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잡는 또 좋은 종목들을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화요일까지도 강력한 또 수익을 좀 만들어냈던 아주 수익률로 따지자면 오히려 시장은 안 좋았지만 너무나 좋은 수익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아무튼 4시 10분입니다. 4시 10분에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어떻게 이번 주를 대응했고 다음 주를 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4시 10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인스탑이었습니다.